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염없이 계속 눌러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보통 이제 전기요금을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전기요금 아직 현실화가 안 돼 있고 네. 현실화라는 게 뭐냐? 한전이 경영에 하자가 없을 만큼 전기요금을 받고 있냐. 왜냐하면 한전이 팔고 있는 재화가 전기라는 재화잖아요. 한전이 팔고 있는 재화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완전히 시장 가격이냐. 전기 쪽 계신 분들 얘기가 이건 시장 가격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에서 결정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를 이제 현실화해 주지 않으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한전이 부채를 제가 보니까요. 2021년에 부채 총계가 145.8조였습니다. 145.8조. 8조. 근데 이제 2022년이 갑자기 확 튀는데 어떻게 튀냐면 192.8조로 튑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얼마냐? 한 200조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보시면 2022년에 145에서 192로 튄 다음에 최근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크게 늘진 않았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부채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나라 예산이 뭐 1년에 보통 정부 600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나라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한전이 왜 이렇게 많이 부채를 늘었냐 부채가 왜 이렇게 늘었냐 생각해 보면 2022년의 유가를 생각해 보시면 2022년 유가가 배럴당 $100가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가격은 시장 가격이 아니고 묶여 있는데 원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느 순간부터 역마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누가 떠안느냐? 한전에서 계속 부채라는 형식으로 떠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제 들으시는 분 중 보시는 분들 중에 한전이 부채 많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전이 부채가 많으면 뭘 해야 되냐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한전채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럼 한전채가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요. 한전채는 어떤 채냐 하면 우리나라 국채만큼 정부에서 사실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채권.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채권인 거죠. 그럼 한전채가 시장에 너무 많이 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됩니다. 아니 같은 리스크면 나 한전채 살래. 같은 금리면 나 한전채 살래. 네. 왜냐하면 회사채는 쟤네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금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사들이 발행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회사가 이제 회사채 조달 금리가 올라가서 회사들이 금리 압박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거든요. 여러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전이 이렇게 부채를 많이 굴리는 것이 내 삶에 별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을 좀 생각해야겠네요, 확실히. 그 거시적인 뷰를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저랑 같이 근무하신 저희과 이윤수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런 연구도 최근에 하셔서 한전채가 너무 많이 발행될 때 실제로 회사채 금리, 특히 10년 만기 이런 회사채 금리 같은 걸 실제로 밀어올린 효과들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선 유가가 조금 뭐 $70, $80 네. 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한전이 최근 들어선 좀 경영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쯤인가요? 한전이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당 예를 들어서 한 5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올린 게 한 21원인가 22원 한 절반 정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좀 낮아지면서 그것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나머지 저희가 한 20몇 원이 있는데 다 올릴 필요는 없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당장은 한 5원 정도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5원 같은 경우는 올려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앞으로 더 급격히 빠지지 않는 한 한전이 결국은 이제 요금 인상을 약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이제 언제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얼마나 이제 잦아들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다른 쪽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과정 중에서 한전이 요금 인상을 좀 하면 저희가 좀 보통 이제 안 좋은 게 흩뿌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부의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짐작하건대 뭐 총선 전에 올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언젠가는 뭐 올릴 수도 있다. 그게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통제하는 가격이니까 정부가 결심을 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물가에. 그럼 사실은 이제 전기요금과 연동되지 않은 물가는 지금 없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도 전기 쓰고 있잖아요. 물론 뭐 구독자분들한테 구독료를 받으실 수도 없고 뭐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사실 전기 요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크기 때문에 이게 요금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 올릴 가능성, 꼬리가 조금 길어지게 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전기 요금을 계속 낮춰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공공요금, 철도요금 같은 걸 계속 낮춰간다거나 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지만 낮춰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저소득층 분들의 문제 같은 것들 부담, 가계 부담 이런 걸 좀 덜어주려고 하는 측면도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나쁘게만 볼 것 같진 또 않고요. 그럼 결국은 그런 것들의 부담을 사실은 어느 정도 정부가 떠안아줄 것이냐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체를 왜 발행할까요? 생각해 보면 첫째, 계속해서 역마진 나니까 경영은 해야 되니까. 네. 둘째, 사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부 쪽에서 한전에서 갖고 있는 부채를 정부의 부채로 아직은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나라들처럼 네. 어느 정도는 정부가 떠안아주고 뭐 어느 정도는 한전이 좀 경영 자구화를 해서 뭐 팔 수 있는 자산 같은 거 팔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적으로 있으면 플랜들이 설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어떤 식의 혜택이냐 우리가 그렇지 않았었으면 또 안았어야 했을 요금 중에 일부를 정부가 내주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담이 줄면서 누구의 부담이 되냐면 정부의 부담이 좀 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부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그것이 꼭 바람직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은 해보아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라의 빚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뭐 재정 운영을 하겠다. 거기다가 세수 같은 경우도 지금 세금 조세 수입 같은 게 좀 약하니까 사실 정부가 쓰고 싶어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다 안배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실. 그럼 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사실 그 작년인가요? 그 5G 통신요금 정부에서 통신요금을 낮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5G 한편에서는 5G 통신요금을 내리는 게 이제 8비틀기다, 기업들 8비틀기다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이게 발표가 된 다음에 저희 와이프나 저희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야 통신요금이 많이 싸졌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가계 부담 좀 줄었네. 예, 이게 글쎄 참 한쪽에서는 정부가 자기네들이 좀 관리해야 될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기업들한테 떠넘기기 시기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받을 땐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계속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봐야 될 것은 단기적으로 좋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도 좋냐, 부작용은 없냐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번 설에 이재혁 기자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고 쳐보시죠. 저희 아이한테 제가 용돈을 주기는 싫어서 돈이 없어서 이재혁 기자님의 팔을 밑들어요. 용돈 좀 줘, 저 세뱃돈 좀 줘 이렇게 좀. 이재혁 기자님 한 번은 주시겠죠. 그 다음부터 저희 집에 다음 설부터는 아마 안 오시겠죠. 그럼 저 이재혁 기자님을 보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이런 식의 중장기적인 부작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5G 요금도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뭘 많이 했었냐면 야 은행 너네 최근에 영업이익 되게 좋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내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예를 들어 횡재세라는 조세로 환원을 해서 정부가 쓰던지 아니면 은행들한테 좀 각출해 갖고 니네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 이자도 좀 탕감해 드리고 이렇게 해라고 정부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아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에 혹시 중장기적인 부작용은 없는지들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은행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 보통 은행의 자산이 평균적으로 5대 금융지주 보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조쯤 났다고 해요. 그럼 그게 몇 퍼센트죠?
300조 중에 3조면 1%죠. 난 거예요. 네. 영업이익 1%면 다른 회사들은 그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3조, 야, 은행이 이 어려운 시국에 3조를 벌어들여?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어. 너네들 좀 통 크게 써.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굉장히 규제가 많은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팔다리 묶고 지금 영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은행들이 1%난 영업이익을 가지고 뭐라고 해? 라고 하면 사실 은행들이 단기적으로는 응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그것들이 저희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위험한 상품을 팔게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얼마 전에 났던 뭐 좀 다른 예입니다만 ELS 사태 같은 게 또 다시 벌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 파급 효과도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 점심도 없고요. 늘 좋은 것도 없습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물가가 어느 정도 2.8%라고까지 하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 잡혀가는 분위기인가 싶긴 한데 총선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서울 이후, 총선 이후에 좀 우리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는 우선 1월에 물가가 상승률이 2.8처럼 낮게 나올 수 있어 2%대가 나올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작년 1월이 물가가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5%였거든요. 네. 작년 1월이. 그 다음부터 이제 4, 3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사라지고 나면 또 다시 조금 물가가 들어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항상 물가 전망할 때 가정하는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4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80달러 밑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부담이 없는데 요게 사실은 또 한 80달러 중반 이후를 좀 넘어서면 그것이 사실 추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나.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가 아까 한전만 말씀드리면서 전기요금만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요금 이제 인상분 남아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 인상분 좀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올라가면 이것들이 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2%의 상승률로 수렴하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보다는 좀 기대하기 힘들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물가가 조금 이슈가 되는 시간들은 올 내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고 그리고 서서히 무대 뒤로 퇴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대 뒤로 퇴장하는 속도는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